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려워서 이렇게 쳐다도 보기 싫었던 부동산 단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짠순이가 알려주는 부동산 단어 짠부단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짠아!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정부입니다. 여러분 요즘이라기엔 조금 1, 2년 됐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냥 뭐가 내 집 마련 자꾸 포기하게 되고 집값이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사를 열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단어도 어렵고 이제 기초부터 공부하자니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싶고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장치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른이 되면 당연히 집과 차 이런 것들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만 들고 있는 나를 하이에나처럼 찾는 사기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지금 돈을 모으는 단계다 라고 하면은 그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공부해봅시다. 오늘은 부동산, 보증금, 월세, 전세, 매매 이렇게 5가지 단어 알아볼 건데요. 왜 이렇게 쉬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26살의 저는 이것들의 차이를 정말 몰랐어요. 진짜 실화입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냥 월세 정도만 대략 짐작 알고 있었어요. 그냥 월마다 내는 돈이겠지 이 정도? 전세, 매매, 부동산, 보증금 이런 것들의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왜 이런 거 안 알려주는 거야? 부딪히면서 알게 된 단어들인데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인데요. 여러분 전 부동산이 카페, 빵집 이런 것처럼 어떤 그냥 업종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아파트 앞이나 뭐 건물마다 이렇게 부동산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업인 줄 알았지, 카페처럼. 근데 아니더라고요. 부동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이다. 그러니까 카페 같은 그런 업종 이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있는 집, 내 앞에 있는 건물, 저기 있는 저 토지, 땅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 부동산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건물들은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의 사전적 정의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나 관리하고 빌리는 일 따위를 대신해주거나 중개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전세, 매매 이 중에서 월세, 전세 항상 얘기가 들어가는 보증금. 보증금의 사전적 정의는요, 장래,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 어렵죠?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내 집을 잠깐 누군가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달 월세를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꾸준히 잘 내다가 갑자기 안 내. 그러면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평화 비둘기인 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나 봐요. 계속 닥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보증금에서 그 월세를 까는 거죠. 보증금 500에 월 30짜리 집이라고 치면 30을 한 3달치 안 냈다? 그럼 보증금에서 9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막 물건을 파손하거나 뭔가 이렇게 벽지를 좀 뜯었을 때 당연히 이것도 이 사람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냅다 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수리비를 이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죠? 내가 벽지를 뜯었으면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월세는 당연히 매달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월세를 못 낸다고 하면 이제 그 보증금에서 까이게 되는 거죠. 이 보증금 개념은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우리가 몇 번 봤어요. 지하철 일회용 카드 아시나요? 내가 지금 당장 교통카드가 없을 때 지하철 일회용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그때 이 지하철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끝나고 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안 주죠. 그래서 보증금 500원을 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미리 받고 이 지하철을 다 이용한 다음에 다시 그 카드를 반납하면 500원을 줍니다. 이게 바로 보증금.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내는 그 보증금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만약에 500에 30이다 라고 하면 500만 원은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증금 아시겠죠?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월세, 전세, 매매인데요. 월세는 대략 아시겠죠? 매달 내는 금액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집주인에게 건물이 됐든 이 집이 됐든 이 부동산을 빌린 거잖아요. 잠깐. 그래서 빌린 그 사용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는 보증금이 낮고 월마다 내는 돈이 좀 높습니다. 500에 30, 1000에 60 요즘 자주 보이는 금액들이죠. 그러면 그 월세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냐? 집주인 마음입니다. 집주인 마음인데 이것도 완전히 집주인 마음이라고 하긴 그런 게 A라는 오피스텔에 1000에 60에 나왔어요. 근데 옆집은 500에 30?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형성이 되고 해봤자 5만 원, 10만 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보증금이 또 높을수록 월세가 낮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시 집주인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이걸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뭐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다른 곳에 잠깐 또 맡겨놓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우린 불안해하죠. 뭐야 내 돈 막 받을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서 썼던 것처럼 계약할 때 특약
계약사항에 더 이상 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전세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필수로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아보시고 월세 전세 계약하시면 좋은데, 월세에서는 우리한테는 좀 큰 돈일 수 있지만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500, 1000 이런 돈이 막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계약 때는 막 그렇게 특약까지 넣는 거를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세인데요. 전세는 월세랑 다르게 매달 내는 돈이 없어요. 대신 보증금, 이 전세 보증금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제가 있었던 그 오피스텔은 대부분 1000에 60, 뭐 500에 65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전세가 9000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싼 편이었어요. 대부분은 한 1억 3천 정도의 전세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1억 3천을 그대로 집주인한테 냈다가 보증금이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1억이나 1억 3천을 사회초년생 때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청년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 이자를 내는 거죠. 대출 이자가 훨씬 싸니까. 근데 뭐 대출 이자 이런 건 좀 나중에 알도록 하고, 어쨌든 전세는 매달 내는 돈 없이 보증금을 크게 내는 거다. 이거를 그대로 집주인한테 줬다가 그대로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그걸로 투자를 하고 이러다가 내 돈을 뭐 안 돌려주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 집을 나간다는 걸 그래서 좀 빨리 말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나가고 이 집을 빈집으로 두지 않을 거잖아요. 누군가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전세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 사람 돈으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둘이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3개월 뒤에 나가요 라고 하면 그 3개월 뒤에 이제 집주인이 다시 집을 내놓겠죠, 부동산에. 그럼 부동산은 막 사람들을 찾아요. B가 제가 계약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계약일에 맞춰서 이 사람이 집주인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입금해요. 그러면 그 1억을 다시 저한테 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집 나간다는 거를 좀 빨리 말해줘야 좋아요. 아니 왜요? 나는 1년을 계약했고 1년 뒤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집을 급하게 나와가지고 2주 뒤에 나간다고 했는데도 하루 만에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요가 많은 곳, 특히나 오피스텔은 전세가 좀 귀하거든요. 그런 인기가 많은 곳은 뭐 한 달 전에만 말해도 금방금방 되는데, 인기가 없는 동네? 그런 경우는 좀 미리 말을 해야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전세라는 게 있어요. 반전세는 뭔가 이렇게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 용어인데, 말 그대로 전세입니다. 월세가 막 70, 80 이러면은 막 월마다 7, 80을 낸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월세를 한 2, 30, 3, 40만 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집주인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0에 80인데 이거를 5000에 30 뭐 이렇게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거. 이게 금액이 좀 이게 커질수록 이걸 반전세라고 해요. 보증금 높은 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월세를 받고 싶은 집주인과 월세 부담 좀 낮추고 싶어 라고 하는 세입자,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조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인데요. 매매는 사전적 정의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에요. 나 이번에 그 집 매매해야 되는데, 진짜 난 집 매매해야 되는데, 이게 나 그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나 그 아파트 사야 되는데, 매매가 사고 파는 일을 다 통하는 말이에요. 난 아파트 매매할 거야. 이 말이 나 내 집 마련할 거야 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동산을 내가 아예 사는 거.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의식주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저는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지금 너무 포기하게 하는 장치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거기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모으고 또 더 벌고 더 불리면서 진짜 내 집 마련 할 것이냐, 이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부동산을 다니면서 매매하겠다고 하면서 다닌 적도 많고 전세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닌 적도 몇 번 있는데 그 묘한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절대 내가 전세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여러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전세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잠깐 전세를 산다고 해도 어쨌든 최종 목표는 내 집 마련이 되어야만 부동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직접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 단어들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쭉 업로드 할 테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봅시다. 너나미님이 말씀하셨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으로 나누지 말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라. 지금 돈이 없는 우리가 갑자기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는 일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